그 사망 2, 3위가 혈관 질환이라는 거죠. 심장 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래서 특히 성인 남성들한테는 가장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왜 먹어야 되는 거에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어쨌든 혈관으로 인한 질환이 많아지는데 혈관으로 인한 질환이 왜 많아지냐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할 때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에는 나쁜 기름, 좋은 기름 흔하게 이제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보통 포화 지방산,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게 저도 맨날 헷갈려갖고 불이 들어가면 이제 좋은 거예요. 예. 포화 지방산은 저희가 육류 위주의 그 식습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고기류에 많이 들어가 있죠. 고기류나 또 뭐 버터라든가 특징은 뭐냐면 상온에서 고체 상태예요. 저희가 고기 굽고 그날 바로 식지 않고선 왜 프라이팬 그대로 놔두고 아침에 나가보면 하얗게 묻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을 때는 이게 저 맨날 그 사골 끓일 때도 보면은 급할 때 그냥 막 먹다가 어쩔 때 냉장고에 넣었다가 가면 기름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몸에 들어가서 그 혈관벽을 꽉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포화 지방산인 거고 불포화 지방산은 보통 씨앗이라든가 뭐 견과류나 그 다음에 드푸른 생선에 많은 게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형태는 고체가 아니라 상온에서 액체죠. 예, 그래서 뭐 오메가3를 먹으려고 옛날에 한때 유명했던 거 뭐 아마씨라든가 그 다음에 들기름 맨날 소주잔 한 잔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의 이제 섭취를 자주 하려고 이제 먹는 그거죠. 근데 왜 불포화 지방산이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벽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 피여갖고 우리가 해모임을 얘기할 때도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게 되는 조혈작용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혈관벽이 이제 노쇠 그 수도관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 왜 진짜 15년, 20년씩 되면 상수도관 진짜 교체해야 되잖아요. 이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몸에 그만큼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여 있는데 오래된 식습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름까지 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혈관벽이 점점 좁아지면서 그 막힌 것이 이제 머리에서 터지면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는 거고 심장에서 터지게 되면 이제 심장 발작으로 이제 갑자기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전혀 준비를 할 수 없게끔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문제는 이제 식습관 자체가 포화지방산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불포화지방산의 오메가3를 먹어서 그 혈관벽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름은 기름으로 녹인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을 청소해야 주는데 그 오메가3가 특히 체내에서 합성되기가 어려워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른 같은 경우는 10%,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5% 정도뿐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체외에서 저희가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구분점이 나와 있네요. 예, 중성지방에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중성지방이 그게 심해지는데 이제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항상 그러니까 그 모든 제품의 설명을 잘한다 못한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도 어프로치가 딱 되려면 왜 먹어야 되는지 그 사람은 지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동기를 못 느껴요. 그러면은 왜 지금 도대체 요새 이제 그 본인의 보통 먹는 식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들 이제 얘기하게 되면서 그럼 혈관에 기름 많이 꼈겠다. 요새 뭐 손발 저림이나 이런 거 없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가야지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가 일단은 된 다음에 왜 먹어야 되는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오메가3가 저희 오메가3가 이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요거를 찍어서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 모든 제품에는 좋은 오메가3, 좋은 유산균, 좋은 건강보조식품을 고르려면 그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유산균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균종수가 있어야 되고 CFU라고 해서 유효기간 내에 얼마를 남아있는지를 하게 되면은 많은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네가 정확한 걸 먹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기준에 이게 부합하냐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오메가3에서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제품 비교를 할 때 다른 타사 제품이랑 많이 비교하는 게 오메가3의 순도죠. 네, 그 타사 비교 제품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식약처에서
건강보조식품은 반드시 그 제품의 특징되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기준이 되는 걸 뒤에 적어놓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EPA, DHA 700mg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EPA, 이 순도라는 게, 오메가3의 순도라는 거는 어쨌든 EPA와 DHA의 함량으로 좋은 오메가3를 이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EPA는 뭐예요? EPA는 혈중 중성 지질을 감소하고 혈행을 개선하게 하게 되는 그러한 성분을 EPA라 그러고요. DHA는 이제 잘 알고 계시죠? 두뇌나 그 다음에 눈의 망막이나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 오메가3를 먹게 되면은 혈관의 혈중 지방 지질을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한테도 9년 동안 먹였더니 IQ가 높아졌다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DHA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저희 건강보조식품 요 뒤에 보면은 건조한 눈을 개성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망막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DHA가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개별 인정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EPA와 DHA 함량이 지금 이제 타사가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제 700mg 정도가 두 캡슐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 정제 어유의 순도 자체가 65%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은 아메이 거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뿐이 안 되고 뭐 뉴스킨 이런 데가 한 50%,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50% 미만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도를 측정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냉동실에 얼려보면 순도가 50% 밑에 도는 거는 거의 다 얼게 돼 있어요. 냉동실에서. 예, 근데 이제 애터미 거도 얼려보세요. 얼려보시면 냉동실에서도 그대로 투명한 형태로 남아있거든요. 그게 바로 순도의 차이다. 그 대리센터장님이 그거 하나 보여줘갖고 다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긴 말 필요 없이 오메가3에는 EPA와 DHA 함량이 굉장히 풍부하게 그러니까 뭐 1000mg을 오메가3 두 캡슐 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순도가 떨어지면은 EPA, DHA 함량은 거기에 뭐 10%뿐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65% 이상이 EPA, DHA 함량이라면 좋은 고품질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EPA, DHA 함량의 순도가 높은 고품질이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종을 못 쓰냐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글로벌 기업 사건은 거의 다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 단계들을 많이 써요. 근데 뭐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저가의 그 오메가3 나오면 중국산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어종 자체나 아니면 채취를 하는 것 자체가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게 많거든요. 이게 기름이잖아요. 기름이라서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저온으로 채취해갖고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불투명한 그 용기에 담아갖고 산화방지된 상태로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먹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그 기름이 상폐가 되면은 더 건강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제 어유와 그 다음에 채취 방법은 반드시 저온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바일로 들어가셔서 애터미의 채취 방법을 보면은 저온으로 급속으로 알래스카에서 채취해서 오하이오주까지 그냥 한 라인으로 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어취를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고 어종은 저희가 뭔가요? 알래스카 폴락이에요. 폴락이면은 이제 고기가 그렇죠. 고기가 이런 고기를 또 이런 고기가 먹을 거고 또 이런 고기가 해갖고 가장 큰 고기 어종일수록 참치나 연어는 그 임산부일 경우에 일주일에 한 개 이상 못 먹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참치나 연어의 정말 100cm, 200cm, 300cm가 되는 그 어종들은 수분 중독이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북극곰 플라스틱 먹는 거 보냈듯이 이번에 바다거북 이렇게 배 갈랐더니 다 안에 폐비닐이잖아요. 끔찍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 해양의 오염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작은 어종일 때 그 수은의 중독 같은 것들에 대한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어종으로 만들었다. 이런 거 이제 강조하셔야죠.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어쨌든 오메가3의 이제 가장 순도 비교와 그 다음에 우리 700mg 65%가 들어간 이제 그 고품질의 EPA, DHA 함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저희가 그냥 오메가3가 아니라 앞에 E가 들어갔어요. 네. 비타민 E가 들어가야지 이제 산화방지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즈 추어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막아 씌워갖고 사실 그 안에 있는 기름을 애들을 먹이기가 힘드니까 그냥 레몬 향의 연질 캡슐로서 싸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먹어보면 애들이 잘 씹는 애들이 있고요,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차라리 그냥 뭐 짜갖고 뭐 그 주스나 이런데 모르게 이렇게 확 타서 주거나 음식에 이렇게 버무려갖고 나물이나 뭐 계란 프라이 이렇게 해서 주거나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먹이는 게 중요하니까 먹는 방법을 좀 이제 원활하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저 키즈 오메가3 한번 볼까요? 그래서 키즈 오메가3는 EPA, DHA 함량이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한테 섭취하기에 알맞는 그 EPA, DHA 함량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젤리처럼 씹어먹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제품의 중금속 법정 뭐 이제 가장 작은 어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이제 먹는 여기 500이라고 나와 있네요. EPA, DHA 충분한 함량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먹는 방법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좀 더 올릴까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음료수에 타서도 먹이고 톡 터트려갖고 싫어하면 그거 하고 아니면 씹어서 먹일 수가 있으면. 근데 아이들이 어린아이일수록 이렇게 비위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아이들한테는 진짜 이 두뇌 그거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오메가3이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아이들한테 먹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한테는 아이들 머리 좋아지게 하려면 이제 오메가3를 먹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유형으로는 이건 이제 뭐 어린아이들 엄마들이 뭐 중요시 여기는 합성 감미료나 착색료 안 넣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용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과 그 다음에 가격, 그쵸? 19,200원이면 한 달분 6,4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찍어주시면, 우리 오메가3가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많은 분들한테 꼭 드시게끔 어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